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할까요? 이건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프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배신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경계에 서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관계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지금 관계 안이 아니라 관계 밖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선을 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잃어버린 감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특별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다르게 대해주는 순간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공허함은 돌아옵니다. 사람은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같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허용된 만큼 행동합니다. 그렇게 관계의 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무너진 선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나는 누구인지,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현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으려 합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과 불안감 속에서 그 관계가 자신을 다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결핍 역시 외도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 속에서 소통의 부재를 느끼거나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화되어 외로움이 쌓여갈 때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공허함은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적 거리감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 허기진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관계의 깊은 곳에서 발생한 균열이 오랜 시간 방치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외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며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 하죠. 항상 무대 위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배우처럼 이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매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는 종종 배우자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로 이어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외도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도 외도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 내 갈등 등 무거운 현실의 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때 외도는 달콤한 도피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공간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지만 순간적인 위안을 제공하며 외도를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역시 외도의 중요한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의 관계에서 충분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다른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새로운 상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칭찬해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씨앗이 새로운 햇살을 찾아 고개를 드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이 다시금 빛나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경험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처럼 외도에 이르는 마음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위기, 관계의 결핍, 자기애적 욕구, 현실 도피, 인정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정작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피해자의 세상은 마치 정교하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굳건히 믿어왔던 관계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배신감은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온 상처이기에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깊은 내면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이어서 밀려오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격렬한 화가 온몸을 지배하죠. 이 분노는 때로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때로는 그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향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마저도 배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예곡되어 고통의 원천으로 변질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 함께 쌓아 올렸던 추억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모두 흔들린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비통함입니다. 그 슬픔은 때때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을 짓누르며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피해자들은 또한 끊임없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를 갉아먹죠. 이 자책은 결국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무언가가 부족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비춰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심리적인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후유증으로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하며 만성적인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은 일상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와 유사한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예민함, 그리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피해자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얘도 피해자들이 겪는 이 고통은 단순히 시간이 약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깨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이 경험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서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회복의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불현듯 다시 아파지는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부정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감각이죠.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저 외면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정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감정이 주변 모든 것을 핥히는 시간이 찾아오죠.
분노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 이번에는 협상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혹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하며 과거를 되짚게 됩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깊은 우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무기력감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자신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헤매는 듯한 고립감, 이 고통이 과연 끝날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전문적인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이어붙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듯 부서진 자아를 다시 조립하고 재구축하는 지난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다시 정의하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한 조각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이 고통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등대가 되어줍니다.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이해하며 건강한 대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고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얘도 피해자들이 겪는 회복의 여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를 다시 세우든 각자의 길을 걷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서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